안녕하세요. 금융아침마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담보대출에 대해서 사례가 있어가지고 알려드릴까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고객님들께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바로 무이꼬입니다. 무이꼬. 저는 무이꼬 차량 담보 대출만 취급을 합니다. 제발 좀 입고되냐고 물어보지 마십시오. 제 인상이 그렇게 좀 사채업자 같이 생겼나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이 차량 담보 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마다 항상 제가 취급하는 상품은 금융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무이꼬가 원칙입니다 라고 항상 그런 말을 남기거든요. 그런데 꼭 전화해가지고 거기 입고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종종 계세요. 솔직히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존심이 상한다고 해야 될까요? 내가 그렇게 사채업자 같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제발 좀 입고되나요? 라고 물어보지 마시고,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입고 차량 그런 거 담보대출도 되냐고. 그런 분들 아예 그냥 전화하지 마세요. 저 뭐 그런데 아는 데도 없고 저 취급하지도 않으니까, 혹시 입고로 담보대출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제가 알기로는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그 플랑이나 뭐 이렇게 광고지 뭐 붙어 있던가? 아니면 뭐 이만한 그 명함 같은 광고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있던 것 같던데, 거기다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는 절대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오로지 금융사에서 취급하는 차량 담보대출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할부 차량이 있고, 그리고 할부가 없는 현금 차량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현금 차량이 있고, 그런데 할부 차량의 경우에는 신차 할부가 있고, 그리고 중고차 할부가 있습니다. 자, 이게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냐? 신차 할부의 경우에 이 둘 다 근저당 설정이라는 게 들어가죠. 근저당 설정. 자, 그런데 신차 할부의 경우에는 저금리 상품입니다. 금리가 대부분 낮죠. 굉장히 낮죠. 어떤 건 뭐 은행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더 낮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자, 이 중고차 할부가 이제 문제가 되죠. 중고차 할부의 경우에는 이게 저금리로 이용하는 분도 있고, 중금리도요. 대부분 중금리, 고금리까지는 있을려나? 이렇게 다소 이자가 높은 10%대 중후반의 금리로 중고차 할부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떤 상황이 발생되느냐? 신차 할부는 저금리다 보니까 이걸 놔두고 그대로 후순위로만 이용을 해야 맞아요. 그잖아요. 대출 조금 더 받으려고 저금리를 상환해버리고 차량담보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차량담보대출은 이금융권 상품인데 이자가 다 중금리 상품인데 저금리를 상환하고 중금리로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후순위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가는 금액이 좀 적은 편이에요. 자, 그런데 중고차 할부의 경우에는 이게 후순위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냥 선순위 대환으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자, 이건 무슨 얘기냐? 후순위가 저금리로 예를 들어서 받았어. 그럼 굳이 대환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자 또 똑같이 이 신차 할부처럼 금리 높아져 그러는데. 그런데 중금리 상품 똑같이 현재 중고차 할부로 이용하고 있는 금리나
내가 차량담보대출로 이용해야 될 금리나 별반 차이가 안 나. 한 2, 3% 이 정도는 차이 없다고 보셔도 돼요. 왜냐면 2, 3%면 어디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2, 3%도 모아놓으면 적은 이자는 아니죠. 근데 한 달 납입금액 따지면 별 차이 안 납니다. 저는 차라리 별 차이 안 나는 그 금액이라도 줄이는 것보다는 대출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신용 등급을 올리는데 전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쪽 금융사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신용에 대한 굉장한 뭐라 해야 되나 강박관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자관 저는 조금 제가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더라도 전 차라리 제 신용 등급을 올릴 수 있다면 신용 등급을 올릴 거예요. 제 생각에 제가 앞으로 대출을 이용 안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든 분명히 대출은 제가 이용할 걸로 보입니다. 하다못해 집을 사더라도. 현재 집으로 해가지고 대출도 있긴 하지만 그 외에 어떤 이유에서든 앞으로 대출을 이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한 달에 돈 1만 원 더 내더라도 신용 등급을 올리는데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대안을 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금리 차이가 만약에 2, 3%가 아니라 없다면 무조건 대안해야죠. 고민할 필요도 없죠.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선순위 대안을 이용해 가지고 원하시는 금액을 이용하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알려드릴 겁니다. 금액이 생각외로 좀 이 내용을 보시면 저렇게 많이?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 이러냐? 왜 이게 안 닦아진대? 뭐야? 이렇게 안 닦아줘. 지우개가 이제 맛이 갔나 보네. 아이고. 자, 오늘 이분의 경우에는 직업이 있으신 분이에요. 직장인이에요. 직장인. 4대 보험 되시고, 그리고 정규직 직원이라고 하셨고, 재직 기간이 이제 3개월 되신 분입니다. 3개월. 거기다가 연봉은 3,2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이에요. 자, 현재 이분께서 이용하고 있는 대출을 보면 은행에 2천만 원. 그리고 어딨냐? 카드론 2건. 2건에 561만 원. 그리고 중고차일부로 현재 1,651만 원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이분께서 문의를 주셨어요. 제가 차량 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싶은데 금액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라고 얘기를 주시고, 그래요? 얼마나 필요하신데? 필요 자금이 무려 3천만 원이라. 직장이 3,200, 연봉이 3,200이고 대출이 이렇게 있으면 3천만 원을 신용대출로 받는다는 건 사실 어렵죠.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추가 대출을 이용해야 된다면 정부전자금, 햇살론 외에는 더 이상은 안 되죠. 그래서 차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차가 비싸고 할부는 남아있는 거 이미 알고 있으니까 차량 시세하고 차이가 많이 나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죠. 당연히 신용 이상이 없다는 조건 하에. 그래서 일단 그럼 차가 무슨 차입니까? 하고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기아 56 K7 2016년식이에요. 자, 중고차 할부 잔액은 여기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차에 대한 시세
차량 시세 중요하겠죠? 차량 시세가 얼마냐면 약 2천만 원 정도가 잡혔습니다. 2천만 원.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자동차 담보대출을 알려드릴 때는 항상 할부 차량의 경우에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네. 설정 금액이죠, 설정 금액. 설정 금액. $980만 원. 980만 원? 시세가 2천인데 설정금액이 980이라면 후순위로 받게 되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 1,000만 원 받고 햇살론이 연봉이 3,200이니까 많이 나오면 1,500이니까 2,500? 조금 부족한데 고객께서 3,000만 원은 돼야 되는데 뭐 거기서 한 1, 200 정도 빠지는 건 괜찮지만 500이면 조금 그런데 어떻게 좀 더 나오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혹시 현재 이 중고차 할부로 이용하고 있는 이거 금리가 몇 프로인가요? 라고 물어봤더니만 이게 17.6%. 다소 금리가 높은 걸 이용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된다면 금리를 보고 설정 금액을 본다면 이분이 신용이 대충은 추측이 가죠. 좋은 편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알 수는 없지만 이 당시 이 차를 구입했을 때 당시에는 신용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좋지도 않았다는 뜻이 돼요. 왜? 만약에 신용이 좋았다면 이렇게 금리가 높게 책정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중고차 할부라도. 거기다가 설정금이 980이에요. 차량 시세가 지금은 2천이지만 그때 당시에 뭐 한 2,500이나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980이면 신용이 좋은 편은 아니었다는 뜻이 돼요. 설정금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신용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셨구나라는 걸 추측할 수 있죠. 그런데 재밌는 게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거기다가 3개월이 지났고, 자, 부채 내역을 보면 은행에 2천만 원, 뭐 카드론 듣고 561만 원도 있지만 이건 크게 DTI 적용에는 크게 신경 쓸 일은 없고 은행에 2천만 원 있지만 1금융권이에요. 연봉이 3,200인데 이제 머리를 막 굴리는 거죠. 속에서. 이 경우에는 어차피 금리가 생각보다 높은데 그러면 이걸 대안하는 조건으로 나간다면 플러스 신용대출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이전에 얘기 드렸죠. 현금 차량 아니면 할부가 없는 차량은 이렇게 소득이 발생되는 분들에 한해서 차량 시세 플러스 알파 그래가지고 신용대출이 추가로 더 나온다고. 그러면 차량 시세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었죠.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차를 구입할 때 신용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쁜 편은 아니죠. 그렇다면은 그 사이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는 이때는 그렇게 좋지는 않고 그 후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걸 만약에 대안한다는 가정으로 한다면 은행하고 카드로 2,500밖에 없는 거예요. 연봉이 3,200인데 특히 2,000은 1금융권에 있고 그럼 DTI 적용할 때 은행은 인덱스 값이 낮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대출 확률이 높아지죠. 복잡한가요? 어려운가요? 뭐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연락 주시면 제가 알아서 그런 건 계산해 드릴 거니까. 자, 그래서 이분께는 말씀을 드린 거죠. 이거 조회를 해서 이걸 기존에 있는 걸 대안하는 조건으로는 어떠세요? 만약 금리가 비슷하다면. 고임 짠수야 뭐 당연히 무조건 오케이죠. 안 돼요라고 할 이유가 없죠. 여기서 만약에 이 차량담보대출을 구한다면 또 여기 하나가 또 후순위 할부 하나가 더 붙게 되죠. 이렇게 대출 건수가 하나 둘 셋 넷 5건이 되잖아요. 근데 대안해버리면 그대로 내 건 똑같아지잖아요. 그럼 신용등급이 더 떨어지질 않겠죠. 잠깐 체험 받을 땐 떨어질 수 있어요. 왜? 신규 대출이 발생했기 때문에. 하지만 시간이 한 3개월 이상 지나면 금방 현 상황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대로 뭐 당연히 연체 없이 상환하면 또 더 올라가고요. 그래서 한번 조회를 했더니만 이게 나오나? 나올 거구나. 차량 담보대출
3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대안하는 조건으로. 그러면은 1600을 이걸 대안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차량 시세가 2천이니까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죠. 차량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죠? 어차피 이걸 대안을 하니까. 그죠? 그러면 2천만 원, 차량 시세 2천에다 1,000만 원 정도가 신용으로 플러스 돼가지고 나온 거예요. 1,000만 원을 더 이용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3천만 원이니까 여기서 약 한 1,300 정도 벌었죠. 여기다 플러스 이제 햇살론 1,500. 아, 이거 금리 적용. 금리 15.2%. 금리 더 낮아버렸어요. 금리가 이전보다. 이 내용인 즉슨 이때 차량을 구입할 때보다 지금의 신용이 더 좋으면 좋았지 나쁘진 않다라는 뜻이 되죠. 왜 안 좋았을까요? 현금세를 많이 썼을까? 좌우간. 지금이 더 신용이 더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니 금리도 낮춰주고 기존에 있는 것도 대안도 되고 일석이조죠. 여기에다가 햇살론 1,500 구하면 총에서 얼마죠? 2,800만 원. 2,800만 원을 고객님께서 구하신 거예요. 필요 자금은 비록 3천만 원까지 필요했지만 좀 200만 원 부족하지만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200 정도는 고객님께서 감안할 수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딱 감안할 수 있는 금액 빼고 2,800만 원까지 이용을 하신 거죠. 차 시세가 2천인데 대출을 3천까지 이용을 하시고 거기다 햇살론 1,500 재금리 정부지원 상품으로 나머지 금액 충당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필요자금을 다 구하신 거죠. 할부 차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워버렸지. 할부 차량의 경우, 특히 중고차 할부인 경우에는 그 금리가 중금리 쪽 10%대 중후반에 속해 있는 금리라면 만약에 이 차량으로 또다시 담보대출을 원한다면 저는 기존의 선순위의 중고차 할부 금액을 대안하는 조건으로 이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또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무이꼬입니다. 무이꼬 진짜 제발 잊고 물어보지 마세요. 무이꼬입니다. 저 금융사 상품 외에는 취급 안 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무이꼬로 중고차 할부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 중고차 할부 잔액을 대안을 하면서 거기에 정부지원 상품까지 추가로 해서 필요자금을 다 구하신 그런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